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자연 보살님 소거해 주십시오. 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죽 비치고 해야 되겠는데. 편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예.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말기 안 내서요. 161쪽입니다. 자, 전부 음소거가 다 돼 있으십니다. 그대로 합니다. 여기 선언에 계신 분들
읽는 소리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쭉 연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자기 삶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이런 항목도 느끼게 될 것이고, 내가 이런 살림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1번부터 시작. 현재 쓰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로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의 감정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모습에 물면 괴로움입니다. 이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장되어 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3. 고정을 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처음 모습 공식을 연습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몸뚱이나 것을 하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과 밖을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곳에 걸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하기 어려운데 하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려운데 변화가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가만히 내려놓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화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만약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더 어렵게 됩니다. 모습 공식을 연습하다 보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공식 하는 자가 누구인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인가 하는 것도 놓아보세요. 그러면 이제까지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와 내 것, 얻을 바와 얻을 바 없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4.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신을 내려놓고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하고 바꾸시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바탕으로 돌아가면 바탕으로서의 내가 됩니다. 몸뚱이, 생각,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바꾸시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바탕의 사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탕을 낮은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생활길을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생활비를 불릴 수 있습니다. 모습 공식은 8구입니다. 생활 속에서 모습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실질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정장되고 지혜가 정장되면 자존심이 길러집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면 주위의 삶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숭이 이야기까지 읽어보십시오. 예. 투명한 상자에 구멍을 내어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놓았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한다.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뗄 수 있을까요? 예. 정자윤 보살님, 그 원숭이 이야기 있지요. 원숭이 이야기. 잠깐만요. 투명한 상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놓았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습니까? 바나나를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바나나를 놓아야 됩니다. 바나나를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쭉 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진짜 잘 안 되죠. 진짜 잘 안 됩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꾸 울리죠. 무엇 때문에 이런가? 움직여서. 아이고, 이때까지 했는데요. 이용을 딱 시키면 자, 이 모습공식은 원숭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원숭이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그럴 수 있겠다. 네, 잠깐만요. 이게 쇠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정말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자꾸 울려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이 모습공식이 원숭이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모습을 항상 딱 이렇게 붙잡지요. 자기가 그걸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을 또 잘 모르면서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면서 그걸 놓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업이 쌓이고 분별심이 많아지고 또 이제 괴로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자, 모습공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1쪽으로 돌아가 보죠. 아마 모습공식을 한 3년 이상 하신 선배 도반님들은 이것이 어제 무용보살님 마음에 와 닿지요. 처음에 할 때는 내가 모습공식을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거 하기도 급급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자기를 보게 됩니다.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분별심이 많고 또 얼마나 뒤바뀐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계속 모습에 머무는가를, 또는 고정관념에 계속 머물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점수가 지금 몇 점인가, 내가 지금 모습 공식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시험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뭐 가벼운 일도 보고 어려운 일도 보고 자꾸 시험을 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가지고 내 점수가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기 점수를 자꾸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점수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수준이 지금 이 정도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정관념으로 보고, 고정관념으로 또 듣고, 고정관념으로 말하고, 그 고정관념이 또 다른 고정관념을 놓고 또 다른 고정관념을 놓는다는 것을 자기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정관념을 이렇게 놓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습공식은 그 고정관념을 자꾸만 놓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거기에 머물지요. 머무니까 이것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일체계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모습의 원리예요. 원리.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의 본성이죠. 공성이라는 것이.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모습을 잘 굴리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보면 이런 모든 모습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존적으로 또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그는 일이 일어나고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상호 이존적으로 일어났다. 상호 이존적으로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이 그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텅 빈 성품이구나.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해를 딱 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증장이 되냐면 지혜가 증장이 돼버려요. 자기가 그것을 놓는 만큼 지혜가 드러나요. 그것을 놓지 않는 만큼 지혜가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본성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바르게 사실대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면 거기서 지혜는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혜를 막 키운다든지 지혜를 막 얻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면 그냥 지혜가 증장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새로 지금 모습공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이제 이미 정말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다를 했을 때 내 삶이 또는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이 벌써 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실제로 그거를 경험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이제 그 모습공식을 하신 분은
공부가 더 깊어져서 생활 속에서 이게 연기와 공성을 이해를 해야 자유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그 묶인 것을 누가 묶은 것이 아니야. 묶은 것을 스스로 그걸 풀게 되는 그 푸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유마경에도 그 지혜 있는 방편으로 공부를 해야 말하자면 그 풀린다. 해탈한다. 풀린다. 근데 지혜 없는 방편으로 공부를 하면 도리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공식은 지혜 있는 방편이에요. 지혜 있는 방편으로 자꾸만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지혜가 증장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습공식을 하기 전에는 그 무엇을 해도 늘 하는 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실걸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내가 늘 행위자, 내가 늘 한다는 것, 이것이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지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나, 행위자가 없다는 것을 이 모습공식을 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모습공식을 연습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무엇을 하냐면 저는 이제 몸뚱이 나로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는 자, 행위자, 나, 그러니까 분별심으로서의 그 나. 본래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내가 있다라고 하거든. 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무엇을 하냐? 몸뚱이 나로 처음에는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꾸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하는 내가 있지요. 모습 공식을 지금 하는 내가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하는 내가 있고 행위자가 있고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그 상대, 그 경계가 있다 이 말이죠.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안과 밖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 자는 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대는 밖이 됩니다. 그 안과 밖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안과 밖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늘 나는 세상도 늘 그대로 있고 나도 내가 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의뢰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하는데 저기 바깥에 있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바깥의 것을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안에서 밖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돼요. 이것을 느끼게 될 때는 참 중요한 체험이 됩니다.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 그럼 안이 어디냐? 밖이 어디냐? 이렇게 자기가 만약 질문을 한다든지 물어보면 안이 어딘지 밖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이 안이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로 말하면 몸뚱이는 안이 되고 몸뚱이를 제외한 모든 경계는 밖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몸신자 신내, 신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라고 하는 자는 아니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다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하게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께 오기 전에 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새 같으면 그거 충분히 이해하죠.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내가 있다 라고 이미 정해놓고 질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구나 이 생각에 도저히 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한테 딱 와서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잘못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법문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안과 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안과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는 안과 밖을 늘 나누어 놓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세상도 있다. 거기에서 이제 있다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있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참 소리도 없어지고 형체도 없어지니까 요게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없다도 뭐에 들어가요? 있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없다도 있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백봉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물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나는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고 세상도 있다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늘 안에서 밖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있다라는 나다 하는 이 행위자는 한 번도 내가 이 행위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거는 고정불변이라 그냥 딱 있다라고 딱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계속 바깥으로 보면서 이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이게 해결이 나는 것이 아니죠. 해결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백봉쌤한테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됐어요. 나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꽉 고정을 시켜놓고 내가 보는 바깥 안은 고정을 시켜놓고 바깥을 보고 자꾸만 있냐 없냐 자꾸 이랬다는 겁니다. 왜 나를 한번 이 질문하는 자가 있냐? 내가 있냐? 이렇게 한번 왜 못 물어봤을까? 못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거든요. 처음에는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또 모습 공식을 하는 상대가 있고 이거 뭐 마우스 같으면 모습 공식을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는 자가 있고 마우스를 보는 거거든요. 그 하는 자가 외부로 보고 있는 거지요. 바깥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잘 안 나타납니다. 처음 모습 공식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자꾸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게 돼. 자꾸만 하게 되면 안과 밖을 나누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늘 안에서 밖을 볼 수가 있구나. 밖을 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공부를 이제 아까 저게 우리 도반 중에 하나도 모습 공식 하는 데면 너무 생각도 많고 막 이래갖고 뭐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모습공식 하기 어렵네. 모습공식 하기 어렵다. 그럼 거기에 쏙 빠지는 거지요. 그거는 모습공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는 거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 어렵네.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자기의 그 어렵네 하는 생각을 딱 붙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하기 어렵네. 공부하기 어렵네. 아, 이거 참 어렵네 하면 어떻게 어렵네 하면서 자기에게 정말 대못을 꽝꽝 박는 거지요. 계속 고정을 시켜요. 근데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느냐?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렵네 이러면 그런 생각이 탁 들면 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진짜 진도가 잘 안 나가네. 이런 생각이 척 떠올랐다. 그러면 바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가 진도가 잘 안 나가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그것을 딱 내려놔요. 이미 내가 어렵네 라고 하면 어렵네 라고 말하는 자가 있고 어렵다고 하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고 하는 상대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 모르죠. 왜냐면 어렵네 하고 그 퐁당 빠져들어가니까. 퐁당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어렵네. 아이고, 그 다음 또 고리를 끼워. 처음에는 공부하기가 이거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단순하게 이 생각이 올라왔는데 한 10초 지나면 엉뚱하게 흘러서 나중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작으니까 내가 은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알사탕으로 그냥 줄줄줄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싹 낚아채야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의 분별심이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분별심이거든. 그 공부하기 어렵네 하는 그 생각은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본래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 어떻게 착각?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공부하기 어렵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유심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는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거기에 내가 없어요. 거기에 내가 없어요. 나라는 생각조차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생각인데, 분별심인데, 하물며 거기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그냥 그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고 인연과 조건이 나면 사라질 뿐이지 그것을 하는 자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모습공식을 자꾸 하면 자기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무엇을 해도 하는 자가 없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다. 화도 그렇고 내가 좋다는 것도 그렇고 싫다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하는 자가 없다. 거기에 내가 없다. 사람들이 가장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모두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네.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그럴 만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다. 뿐이다. 어떤 선사는 뿐이다 그걸로 또 하신 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싫다를 딱 내려놔. 그 싫다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싫다 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어렵고 실생활에서 적용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은 넘어야 되는 고비입니다. 모든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 해도 그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그 고비, 자기의 그 한계점, 그것을 일단 그것이 조그만한 그 파도라도 그것을 한번 넘어서 봐야 거기에서 또 얻는 또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기도 전에 턱 포기를 해버려. 그럼 죽도밥도 아니죠.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죽도밥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궁둥이 찔기게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이에요.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막 팍팍팍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금방 알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진득하게 공부하는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안 되면 확 나버리죠. 근데 진득하게 그냥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하기 어렵네 하는데 내가 어렵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어렵네 하는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만약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는 자가 또 있고 없애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더 엮게 됩니다. 공부하기 어렵네 하면은 공부하기 어렵네 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싫다 이러면은 싫다고 하면 안 되는데 또 화가 확 나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참아야 되는데 또 이런다? 화라는 것은 없앨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실체가 없거든. 또 그 화를 내는 자도 없거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딱 내려놓고 딱 붙잡아서 내려놓고 이거 탁 붙잡아서 내려놓고 탁 붙잡아서 내려놓고를 얼마나 자기가 성실하게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체험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자기 살림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바뀌니까요. 그래서 163쪽 보십시오. 모습공식을 연습하다 보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실제로 우리는 많은 도반들이 그걸 스스로 물었어요. 이건 스스로 묻는 거지요. 모습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서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하는 것도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제까지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둘러봐 안과 밖을 나누고 나와 너로 나누고 그렇죠. 뭐 밝음과 어둠 이렇게 늘 상대적으로 나누죠. 그래서 모든 것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그거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으면 반드시 너가 있거든요. 내가 있으면 반드시 바깥 경계가 있거든. 그래서 벌써 내가 있다. 그래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라고 백봉 선생님이 제일 먼저 얘기한 이것이 그렇게 이 공부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요. 99.99999%는 몸뚱이를 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 몸뚱이가 나일 수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몸뚱이에 눈도 붙어 있고 귀도 붙어 있고 입도 붙어 있고 코도 붙어 있고 그러죠. 다 육군 경계가 다 육군이 다 붙어 있는데 그러면 몸이 자체성이 없다면 눈이 자체성이 없다.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잘 갈 수가 있지요.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몸뚱이가 성품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이때까지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왜냐하면 늘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었거든. 내가 있으니까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으니까 나는 아니 되고 나 이외의 것은 전부 밖이 되거든. 그래서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와 내 것, 아와 아소라고 합니다. 얻을 바와 얻을 바 없음, 소득과 무소득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반야신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얻고가 무소득입니다.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당연히는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무상, 정등, 정각을 얻나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바 없음이라는 요 말 속에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없다는 것은 이미 그는 바탕에 깔아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과 밖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바탕에 깔아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무소득이라는 그것이.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내려놓고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가 바탕으로 돌아가면 바탕으로서의 내가 됩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모습도 내려놓고 또 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바탕으로 돌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몸뚱이, 생각,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바탕의 작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탕을 낳은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게 됩니다. 새말귀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이런 모든 모습이 바탕의 작용이다. 우리가 이제 새말귀에 선생님이 새말귀 두 개의 규범 가운데 첫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거든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체 유심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일체의 모든 법은 단지 마음에서 일체 유심조하고 같은 말입니다. 상대성, 그걸 더 이렇게 좀 현대적인 표현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절대성의 나툼이다. 절대성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죽냄비 얘기를 했죠. 죽 안에서 죽이 펄떡펄떡 끓어. 그럼 펄떡펄떡 끓어오른 죽도 그 재료가 죽이거든. 모양은 푹 끓어올랐지만 그 재료는 죽이라요. 그러니까 상대성이라고 해도 절대성의 작용이니까 바탕이 그 성품이 하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이렇게 일체유심조 이렇게 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화엄경에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5번째 가보면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새말귀를 굴릴 수 있습니다. 모습 공식은 활구입니다. 생활 속에서 모습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고 느낀다. 모습의 속성이라는 것이 연기와 공성이거든요. 모습의 속성이라는 것이 연기와 공성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실질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통찰할 수 있으면 지혜는 절로 나는 겁니다. 그냥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하면 벌써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증장되고 지혜가 증장이 되면 무엇이 길러지냐면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이 지혜하고 자비심이 투트랙으로 자동차 바퀴에 축을 하나로 해서 양쪽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새로 말하면 양날개죠. 이것이 고르게 발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내가 이치를 알기 시작하면 그런 이치를 모르고 굉장히 괴로움에서 헐떡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지요.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자비심이에요. 그러면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잘 알려주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영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서 그냥 그 향기가 그냥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되면 주위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변 보고 자꾸 변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이 공부를 안 하고 이치를 잘 모를 때는 주변 보고 변하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 보고 변하라고 하고 자기는 절대로 안 변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초거사님, 자기는 변하지 않고 주위 보고 변하라고 하면 그것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요. 이치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와 상대를 둘러보기 때문에 네. 우리 공통점이 만들어지죠.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해안보살님 한번 물어볼게요. 왜 자기는 안 변하고 주위만 변하라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안 변할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만 그 사람도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예, 좋습니다. 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저기, 원명거사님.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둘이 아니고 하나님. 그거는 너무 뛰었네. 너무 어려운 말이네. 맞죠? 원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원리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리만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겠죠. 한 발자국을 더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또 한번 가볼까요? 저기, 장영보살님, 어째서 그러지요? 내가 안 변하고 상대 변하려도 변할 수가 없다고. 그냥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거사님 생각하고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허공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지금 우리 동분만견, 벼론만견 그거 배웠습니다. 그죠? 능음경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낮춘 세상입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낮춘 세상이냐고요? 내가 낮춘 세상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요, 내가 낮춘 세상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정말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낮춘 세상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낮춘 세상이에요. 그러면 너무 어려울 그걸 이제 조금 일부분을 말하면 내가 보는 각도로 저 사람을 보니까 또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바꾸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낮춘 세상이라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자기가 보는 세상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알고 변화를 하면 세상이 진짜 많이 변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지구의 지금 기후 문제도 전부 다 우리가 낮춘 세상이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너무 많이 이익에만 집착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게 결국 내가 낮춘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주위가 변하고 싶으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무엇에 따라? 진리에 입각해서 변해야 됩니다.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다른 말로 하면 공리에 기반을 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낮춘 세상이라. 본래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보는 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세상이에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하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신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살았던 것과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완전히 내면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모습공식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모습공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했고
바탕 공식을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새말기로 들어가서 바탕 공식 2시간 해갖고 안 되겠구나. 한 3시간, 서너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새말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오신 도바님들은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시고 기존 도바님들은 모습 공식과 새말기를 자꾸만 익혀야 됩니다. 자꾸만 익혀서 본래의 나의 불성자리, 백봉선생님 비명 비야만 자리, 그 자리에서 일체의 모습을 잘 굴리는 그런 맞아 대장부지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